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웽스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웽스탑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웽스탑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봤는데요. 이렇게 클래식 웽스, boneless wings, 그리고 crispy tenders를 파는 회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맛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단은 no heat, 안 매운 것부터 all the heat 해가지고 굉장히 매운 것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 매운 것들은 주로 레몬, 페퍼, 하와이안 등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originally hot이나 mild가 있고요.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시 코리안 큐도 있고 케이준도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맛을 제공하는 치킨을 파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는 SEC 가버먼트 홈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웽스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매출액을 뽑아내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oyalty Revenue Franchise Fees and Others로 로얄티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런 수익이 있네요. 그리고 Advertising Fees and Related Income에서 광고 수익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Company Owned Restaurant Sales 해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의 수익이 또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좀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PT에서 방금 보신 테이블을 차트화 시켜보았는데요. 로얄티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네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쪽에서는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고 윙스탑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2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보시면 말이죠. 회사의 매출액 전략은 최대한 점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로얄티와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늘리고요. 이 늘려진 점포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고 해당 점포로부터 치킨윙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치킨윙의 점포 숫자 현황인데요. 총 이렇게 1385개의 점포 숫자에서 미국 내의 점포 숫자가 이렇게 1231개로 9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154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2012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윙스탑 점포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2012년에는 이렇게 32개의 주에서 533개의 점포밖에 없던 윙스탑이 2019년에는 44개의 주에서 1231개의 점포 숫자로 늘어난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CAGR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말이죠. 11.9%로 꾸준히 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154개의 점포가 해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 멕시코에 91개의 점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합산 48개의 점포를 2015년까지 세웠고요.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쪽에 총 11개의 점포를 2018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UK, 프랑스 쪽에 총 4개의 점포를 2019년까지는 냈고요. 윙스탑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이죠. 미국에 3,000개 그리고 해외 3,000개를 세워서 총 6,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국내 연평균 성장률 11.9%를 고려했을 때 이 3,000개의 목표는 금방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한다면은 이 총 6,000개의 점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윙스탑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현재 점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윙스탑이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우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윙스탑은 66.11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55.44밀리언 달러에 비교하면요 확실히 성장을 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장을 세웠다는 것은 꽤나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Gross Profit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Gross Profit 또한 52.72밀리언 달러로 가장 큰 Gross Profit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 Gross Profit의 성장률을 볼 때 지금 현재 윙스탑이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면은 괜찮은 모델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윙스탑의 점포를 늘려가지고 프랜차이즈랑 그리고 로얄티에 대한 수익을 얻고요. 그 늘어난 점포에서 광고 수익과 치킨 윙을 팔아가지고 또 수익을 얻는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꽤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쪽을 보시면 79.70%로 꽤나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냐, 흑자를 보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Profit Margin은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Profit Margin이 17.50%가 났다는 것은 꽤나 좋은 모습이고요. 심지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Profit Margin이 14.60%에서 이렇게 17.50%로 올랐죠. 이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윙스탑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윙스탑은 궁극적으로 총 미국 전역 더하기 해외 시장까지 포함해서 6,000개의 점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중요하겠죠. 과연 윙스탑은 이 체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set Distribution을 보면 말이죠.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윙스탑은 49.90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ceivable은 5.58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Intangible은 95.11밀리언 달러로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쪽은 27.2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말 그대로 공장이라던가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Non-Current Debt로 310.85밀리언 달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12개월 이후에 즉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Current Debt는 16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은행에 대한 부채가 되겠고요. Deferred Revenue는 22.28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데 맨 처음에 고객 입장에서 자동차를 살 때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이제 차를 수령할 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돈을 받을 때까지는 그것을 Deferred Revenue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장부상에는. 나중에 고객이 차를 수령해 나갈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Deferred Revenue로 두었던 것을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Deferred Revenue는 없는 부채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결국은 이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밸런스시트를 평가해 볼 때 그렇게 좋은 밸런스시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갖고 있는 캐시에 비해서 여전히 Non-Current Debt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캐시가 갖고 있는 Non-Current Debt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이 회사는 안 좋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Non-Current Debt가 몇 년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안정적이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몇 년도 전까지는 회사가 빨리 돈을 보유해 놔야겠구나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SEC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Non-Current Debt를 구체적으로 언제 갚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n-Current Debt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SEC 공시에 와봤습니다. 여기 Debt Obligation 쪽을 보면 말이죠. 장기적인 부채에 대한 그런 세부 내역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8-1 Class A2 Senior Secured Notes 하면은 316밀리언 달러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2018-1 Class A1 Variable Funding Senior Notes 하면은 16밀리언 달러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Debt Issuance Cost 부분을 빼고요. Total Debt는 326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Current Portion of the Debt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부채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부채는 빼는 게 맞죠. 12개월 내야 되는 이 16밀리언 달러는 빼면은 310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결국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내야 되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살펴보면 말이죠. 여기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sclosures about the market risk 쪽을 보시면 말이죠. 이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interest rate risk 쪽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The company entered into a securitized financing facility on November 14th, 2018, issuing 320 million of Class A2 note. 돼 있죠. 2018년 12월 14일 날 320밀리언 달러짜리의 부채를 Class A2 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행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320밀리언 달러짜리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기한은 말이죠. The final legal maturity date of the notes is in 2048이라고 되어 있네요. 2048년까지 이 320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 되어 있죠. However, the anticipated repayment date of the note is December 2023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되어 있는 이 갚아야 되는 날짜는 말이죠. 2023년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320밀리언 달러를 2023년 12월 달까지 갚기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못 갚으면 당연히 2048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늘리도록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321년 달러를 빌렸고요. 이 갚아야 되는 날짜는 일단은 2023년 12월로 잡혀 있으니까 적어도 2023년 1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행스탑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행스탑은 해외에서 3,000개 정도의 점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유럽 쪽에서는 620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들 이스트 쪽에서는 150개, 그리고 아펙 쪽에서는 725, 그리고 차이나 쪽에서는 1,500개로 이렇게 시장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페이스를 통해서 갈 것이냐면요. 먼저 이제 1단계 미국의 브랜드의 힘을 이용해서 캐나다 쪽에 진출해서 좀 더 점포수를 늘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다가 점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들리스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점포를 또 늘릴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이스 4 단계인데 여기가 바로 홍콩이나 차이나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페이스 4까지 갈 때쯤에는 총 해외 점포를 3,000개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윙스탑에서 차이나나 웨스턴 유럽 그리고 캐나다, UAE를 비롯한 사우스 코리아까지 점포수를 넓히려 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cost to operate 해가지고 이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low to high가 있는데 이쪽은 되게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나라의 시장을 점유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말이죠. 이게 price point feasibility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얼마나 수익을 챙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낮고요. 여기선 높은 것인데 China, Western Europe, Canada, UAE, South Korea 쪽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반면 수익은 굉장히 높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4 단계까지 갈 때쯤에는 궁극적으로는 차이나나 South Korea 이렇게 아시아 쪽의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윙스탑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윙스탑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앞으로도 괜찮은 매출액과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점포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매출액이 커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도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이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은 현금에 비해 부채가 더 많고요. 이 부채는 2023년 12월까지 갚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다는 점을 투자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갚지 못한다면은 최종 부채 상환 기한이 2048년이니까 이 기한 내에서 또다시 부채 상환 기간이 조절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윙스탑 측에서는 아시아 쪽의 시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국까지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윙스탑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는데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